하나였으나 둘이 된 한반도를 살고 있는 우리. 우리에게 북한은, 또 북한 동포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다시 찾아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우리 안에 있으면서 북한과 또 북한 동포들과 인연이 있는 분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북한과 북한 동포를 조금은 새롭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기억에 남는 북한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래도 학교 다닐 때가 제일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그 시절이 제일 남는 것 같아요. 두려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친구들하고 명절 때 혹은 생일 때 어울려서 왁작왁작 떠들면서 그게 저는 아마 북한의 가장 인상에 남는 모습이지 않을까. 신천이라는 곳을 방문했을 때 장마당이 서는 모습을 봤는데 뉘엿뉘엿 해가 지는 강둑에서 보따리를 하나씩 들고 자전거를 끌고 리어커를 끌고 어떤 사람은 이고 메고 들고 큰 대열을 이루어서 이렇게 모여들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처음 북한에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두려움이 컸고요. 내 안에 쌓여져 있었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굳어졌던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컸는데 도착하자마자부터 정말 눈 녹듯이 풀어지더라고요. 차를 두어서 가면 갈수록 굉장히 편안해지는 곳이었고요. 한 서너 번째쯤 갔을 때는 그냥 옆 동네에 온다는 느낌? 사실 한국 사회가 북한을 일부분만 아는 거죠. 북한을 알려면 사면, 팔면이 부족하다. 내부를 조각조각 하나씩 뜯어봐야 정말 어디가 어떤지 알 수 있다. 호텔의 종업원 청소해주는 분인데 30대쯤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호기심 많은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나갈 때 달러로 이제 청소해주는 거에 놓고 갔는데 민망해서 좀 이게 쪽지를 하나씩 남겼습니다. 뭐 오늘 뭐 날씨가 좋은데 뭐 즐거운 날 되시라고 뭐 이런 쪽지를 남겼는데 그 3일 지난 다음에 아침 새벽에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문을 열었는데 오늘 아니면 못 볼 것 같아서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초인종 눌렀다고. 그런 게 지금도 인상이 깊습니다. 북한에 들어갔을 때 어떠셨어요? 다른 나라도 많이 가보지만 북한에 들어갈 때는 말이 서로 통한다는 거, 모습도 같다는 거, 그리고 대화의 소재가 동질성이 있다는 거. 그동안에 단절돼서 거리를 두고 살았던 것이 너무 무심했던 거 아닌가. 제 나이는 36년생 3월 30일생입니다. 50년도 일사후퇴 부모님하고 세 식구가 이남에 나와서 영등포에 한 달 동안 있다가 피난을 늦어가지고서 그냥 인민군도 다 만나고 그냥 죽을 고비를 댕기고서 했습니다. 머릿속에 지금도 항상 그냥 있어요. 자나깨나 그냥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서 뭘 가장 많이 하셨어요, 가족들이랑? 가족들이랑 할 수 있는 게 뭐 생계? 부모님이 뭐 생계를 위해서 장사하시게 되면 그때는 학생 때니까 도와드리는 방법밖에는 없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넘치는 에너지? 예, 그게 지금은 내가 없어서 그걸 누가 도와줄까?
저희도 어머님이 통일이 되겠지 하시는 말씀을 늘 하시긴 하는데 언제 될까요? 엄마 언제 돼요? 물어보거든요. 되겠지. 자기 세대에 안 되면 너희 세대에 될 거고 너희 세대에 안 되면 그 다음 세대에는 되지 않을까. 그냥 되지 않을까가 아니고 노력하고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오지 않을까. 어떠한 방식으로든 한국과 북한이 평화를 이루는 날이 올 텐데 그 날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놀러 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북한에 놀러를 갈 것 같아요. 자유롭게 서로 교류하는 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났을 때 그분들 시선에서 저희를 봤을 때 아, 우리도 외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만날 수 있구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같이 손을 잡을 수가 있겠죠. 두려워하지 않고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그날이 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외국인들보다 더 다른 사람들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거나 탈북민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한반도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 크게 다를 것 없는 사람들, 하지만 오래 떨어져 있는 동안 여러 가지 달라진 문화나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한국에 와 있는 고향을 북한에 둔 탈북민들을 통해서 서로가 이해를 하는 아, 이게 틀리구나 아니라 남북한은 이런 면에서는 좀 다르구나. 그냥 마음속으로 그날이 오기만 계속 기도를 하는 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되게 유연해지고 열려지고 우리가 하나 되는 그날은 순식간에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도 있거든요. 양 정상이 쌓인만 해도 되는 거기도 한 거예요. 그날이 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북한 친구들 같은 사람들을 한번 만나서 어떤 점이 다른지 알고 같이 놀고 싶어요, 한번. 제가 좋아하고 거리낌 없이 갈 때마다 만났던 많은 사람들, 조카 삼았던 동생들, 또 이련형, 성혜 누나, 경철 형님 이런 분들 같이 만나고 싶어요. 예전에도 같이 맥주 마시면서 서로에 대한 생각들 토론도 하고 뜨거웠던 시간들 한번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그냥 말없이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꽉.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늘 기다렸던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그날이 오면 고향에 가서 돌아가신지 죽은지 알 수 없는 친구들 만나고 싶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떠나질 않고 있어요, 그냥. 분단 77주년. 질곡과도 같은 분단은 이 시대 한반도를 살아가는 모든 일을 올가맵니다. 하나였던 우리는 갈라져 77년을 살았고 그 긴 분단의 세월은 서로를 낯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8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분단의 현실에 우리가 안주해서는 절대 안 된다. 분단의 현실에 우리가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 우리 민족이 원해서 분단된 것이 아니라 외국의 이념적인 대립의 희생양으로서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통일이 될 때 참다운 우리 민족의 역량이 더 꼽힐 수 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언어고 하나의 문화고 하나의 역사였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민족의 통일이라는 역사적인 사명에 대한 생각과 재무장이 아이고 지금도 어려운데 또 무슨 숙제를 이게 아니라 오히려 큰 역사적인 사명감을 느낄 때 지금 당장의 어려움도 더 극복해낼 수 있는 힘도 길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 북한 혹은 북한 동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느님이 맺어주신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요청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나의 아들, 딸이자 내 형제 자매인 북녘 땅의 그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다오. 그리고 그들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나 그들과 함께 있다. 나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교우 여러분,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셨고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것이 어느 날 실현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남북의 화해와 평화와 또 진정한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 희망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 우리가 희망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